저희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추적했던 최상목 내란 문건고 F4 회의인데 오늘은 이제 F4 회의와 관련한 질의들이 좀 제법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답변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는 개엄 당일 F4 회의에서 그 무제한 유동성 공급 확대는 최상목이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최상목을 쉴드를 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약간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최상목이 본인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최상목이 주도했다는 걸로 살짝 이창용 본인이 아니고. 네, 발을 좀 뺐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이창용이 한 것처럼 또 나오고. 아니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날 무제한 유동성 공급 확대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거다. 최상목 대행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달라졌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창용 하는 총재님 나와주세요.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네, 키가 크시니까.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12월 3일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TV 보고 알았고요. 그럼 F4 회의에 참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까? 11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F4 회의 한다고 연락받았습니까? 10시 한 30분쯤에 최상목 부총리가 전화가 오셔서 저 계엄 얘기를 하면서 봤냐고 TV 봤냐고 해서 봤다 그러니까 시급히 F4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동 중이니까 11시 이동 중이니까 곧 보자. 그래서 있고 저희 실무자한테 그 바로 뒤에 연락이 와서 그럼 어디서 회의를 했습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예? 은행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은행연합에서 이때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항상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최상목 부총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상목 부총리하고 또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금감위원장, 금융위원장, 저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럼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이 회의 소집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거네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와서 최상목 전 부총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의 상황이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좀 말렸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때 외환시장이 환율이 한 4, 50원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지 하고 아침에 주식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최상목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 나오는 예비비 확보 거기에 대해서 논의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총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때문에 모였으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회의잖아요. 아닙니다. 시장 상황,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시장상 안정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서 각자가 각 자기 그럼 7시에 다시 회의했나요? 예, 다시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동안 보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날 F4회의는 전부 최상목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른 주장을 하고 계세요. 좀 전까지는 그날 회의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그날 회의에서는 뭐 시장 안정화 정책들을 논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좀 이상해요.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날 4명이서 모였고 가장 그 큰 화두는 계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최상목은 이미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분위기 어떤가 계엄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계엄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보도자료도 온통 계엄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뭐 계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최상목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그걸 만류를 하고 우리 시장 어떻게 안정화시키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는 나온 게 없대요. 근데 10시에
11시 한 40분쯤 만나가지고 12시 40분쯤에 보도자료 나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네 분이. 네 분이서 앉아가지고 계엄 얘기를 안 했다고요? 1시간 동안 뭘 얘기를 했겠습니까, 도대체? 너무 국민들을 이건 바보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창용 총재. 예. 많이 수상합니다. 예.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물어봤던 거는 계엄 문건에 적혀져 있던 예비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의표를 찔렀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예비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국회에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 추경 편성 없이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푸는 거예요. 꿔주는 거. 결국 이런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푸는 방법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김병주 의원이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제 민병덕 의원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네. 질문을 합니다. 네.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요청하면은 한국은행에서 줄 수 있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과 관련해서입니다. PPT 보시죠. 지금까지는 거절 사례가 없어요. 요청했는데 거절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준 답변서입니다. 답변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대출 용도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 확인하냐고 했더니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 실무자 간 사전 협의 과정이 있다.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 심사는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기재부에서 요청하면 다 주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구나.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구나. 그게 당시에 5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50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비비를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비 항목을 예산 절차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에 이 요청을 해서 50조를 마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내일 안에 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11시 40분에 F4A를 했고 다시 7시 아침에 했을 때 이걸 마련해 갔는데 해제돼 버렸다. 그래서 실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요. 예, 저는 그 의심을 하시는 거는 뭐 존경하는 민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것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저희는 이것이 단기 자금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잖아요. 예, 초가능성을 우리가 사실은 좀 몰랐었는데 정부가 한국은행에 단기 대출금을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50조 원을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란 자금. 네. 오늘 비유를 아주 민병덕 의원이 잘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네. 그죠? 정부 마이너스 통장. 아주 비유가 아주 이해가 탁 됩니다. 기재부가 한국은행에 기재부가 떼어먹을 이런 만무하잖아요. 예. 예, 그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헌재보다는 오늘 내란 국조특위에서 질문이 굉장히 정보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네. 네.